WS, TS, 탈 도시 이름이요.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도쿄, 서울. A는 아테네, T는 테헤란. 테헤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테헤란 위치를 지금 점 찍을 수 있는 사람. 테헤란이 어디 있는가? 저 대한항공. 테헤란 어디 있어요? 자, 요 L은 뭐냐면, L은 리스본. 자, 이게 왜 내한테는 1,000만 원짜리 좀 되느냐 하면, 이거 딱 하나를 갖다 붙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따라왔나요? 네, 휴전선이요. 38선이요. 위도 38도에 있는 도시 이름이요. 오마이 사이언스. 미니멈 1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생각 안 해봤죠? 섬주됐어요. 워싱턴 DC, 예, 세계의 수도 같은 도시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예, 미국 서부문화의 센터. 그 다음에 도쿄 메트로폴리탄 전체가 2천만 쯤 됩니다. 도쿄가 서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울하고 같아요.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놀랍잖아요. 워싱턴 DC, 도쿄, 서울이 같은 위도에 있다. 처음 들어보죠? 거의 같은 위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테네가 오마이 사이언스. 섬지됐어요, 내가. 그래서 냉면을 먹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리스본 대신 뭘 적어야 되느냐 하면요. 같은 거, 요거 약간 위치에 상관없어요. 뭐 한 100km 차이는 상관없어요. 요거 지브롤터를 적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감이 딱 잡힐 거예요. 지브롤터가 38도, 위도 38도야? 그쪽 굉장히 따뜻한데, 우리나라 38도 같으면 겨울이 많이 추운데. 놀랍죠? 네. 놀랍죠? 이런 걸 공부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착각하냐면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같이 오늘 막 바쁜데 어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계지도 내가 그동안에 모았던 게, 세계지도 모았던 게 한 400장 돼요. 커피 오면 딱 체크해봤는데 400중 중에 잘 들어서 물어볼게요. 위도가 표시된 세계지도가 몇 장쯤 될까요? 랜덤하게 구글에서 세계지도를 모으면 위도가 적힌 지도가 몇 장쯤 될 것 같아요. 진짜 욕나와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사람 개팍해지는 거예요. 400장 중에 위도가 제대로 표시된 게 5장도 안 돼요. 흐릿해. 못 보겠어 또. 그래서 무슨 이야기 드리고 싶었냐면요. 내가 항상 반드시 알아야 될 걸 피해가, 우리가. 그래서 공부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게 내한테는 왜 이 1,000만 원짜리 지식인가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안 잊어볼 거예요. 동경하고 서울하고 워싱턴 DC가 같은 위도에 있다? 그까지는 뭐 대충인데 아테네가 그 위도야? 했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도 위도가 몇 도인가 물어본 적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우리가 인문학 뭐 세계사뿐만 아니라 지리학부터 모든 공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았는데 왜 구멍이 다 났느냐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가 최남단위 위도가 제주도가 위도가 얼마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점심 먹다가 내가 화를 펑 냈는데 집사람 보고 제주도 위도가 얼마 찾아보라 그랬어요. 탐만하면 스마트폰 하잖아요, 다들. 자, 지금부터 준비 땅 해갖고 제주도 위도가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마트폰 내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빨리 찾아 한번 봅시다. 제주도 위도가 얼마인가? 스마트폰 한번 찾아 불러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주도 위도가 얼마인가? 그런 자료가 숙게 나오는가? 네. 제주도가, 나는 어떻게 가겠나 하면, 제주도 정확한 걸 몰라요. 근데, 난 북위 30도가 제주도 바로 밑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 물어볼게요. 자, 부산이 위도가 몇 도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감으로 아는 사람? 이거 38도잖아요? 그러면 일로 가면 이것도 좀 헷갈릴 거예요. 내가 알아. 일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지 일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지 헷갈려요.
자, 이쪽이 얼마예요? 이쪽이 줄어들지? 자, 그건 알지. 여기가 제로니까. 자, 내가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부산이 위도가 몇 도일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찾지 말고. 그 반칙하면 안 돼요. 찾지 말고. 찾으면 다 알지. 찾는 건 내 몸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안 일어나요. 내 몸 속에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그래요. 35도요. 자, 그러면 찾지 말고, 그 스마트폰 여세요. 예, 우리 이렇게 쓰면 돼요. 찾지 말고. 자, 신의주가 몇 도요? 찾지 말고, 이거 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감을 한번 잡아야 돼요. 신의. 예, 신의도가 정확히 40도입니다. 북위 40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럽하게 35도에서 40도, 그러면 5도 차이죠. 위도가. 자, 그럼 질문. 그럼 신의주하고 부산 사이에 직선거리 몇 킬로일까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 어떻게 계산해요? 혹시 계산하는 법 아는 사람? 그렇지. 우리 이영 선생님 기억하네. 자, 잘 들으세요. 오늘 또 100만 원짜리 띄워줄게요. 위도 1도는 거의 정확하게 111km입니다. 이거 암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구 둘레를 360도로 나누면 되는데 지구 둘레를 모르잖아요.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거 말고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더 간단한 법이 있는데 일단 111km요. 이거 알아놓으면 거의 100만 원짜리요. 자, 그러면 신의주하고 부산 사이의 직선거리는 얼마? 555km죠. 그러면 실제로 도로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직선이 아니잖아요. 대략 하면 찾아보세요. 대략 650쯤인가 700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우리를 개설을 하게,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오케이? 예. 그러면 지금 부산에 내가 있는 대전이 얼마인 줄 아는 사람이도? 예, 36.3도요. 예, 36.3도요. 그러니까 대전하고 서울이 대략 2도 정도잖아요. 2도 붙으면 200km잖아요. 대전하고 200km고요. 자, 이거 알아놓으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계 지도를 볼 때는 반드시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다른 질문 다 필요 없어요. 그 도시가 위도가 얼마나 빨리 체크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박자세원도 훈련 시키는 거, 인지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자, 어느 도시에 갔다 하면 먼저 뭘 해야 돼 그랬어요? 딱 하나 질문. 인구 물어버렸죠. 굿. 예, 무조건 인구 물어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외 어디 가든지 여러 가지 큰 도시를 딱 가면 먼저 그러니까 머릿속에 목록을 적어 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항상. 그래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도 이게 안 나와요. 거의 드물어요. 무조건 어느 도시 가면 인구가 얼마냐, 그 다음 이 도시 위도가 얼마냐부터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걸 습관해야 돼요. 초등학교부터. 그랬다면 여러분들 세계사 보는 거랑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실제로. 네. 얼마나 놀라워요. 워싱턴 DC하고 서울이, 워싱턴 DC가 좀 북쪽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느낌상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놀랬던 건 아테네가 38도라는 거, 이거 놀랐어요. 진짜 놀랍잖아요. 38도 약간 춥잖아요. 우리 느낌상으로는. 예. 아테네가 어땠냐면 우리 1월 달에 갔을 때 우리나라 4월 달 정도 날씨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중해, 바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동해 바다가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떤 차이지? 지중해하고 동해 바다하고 위도하고, 이건 어떻게 계산하지? 예.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스스로 질문이 만들어질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왜 안 되는가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내가 어제하고 민감해졌던 게, 빨리 자료가 알고 싶어. 이걸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세계 지도를 오늘 또 그릴 건데, 세계 지도를 박자세만큼 많이 그린 단체가 없잖아요. 우리 모토잖아요. 예. 세계 지도를 그려보면, 다 알아. 다 아는데, 그게 뭔가 조금씩 안 맞아. 이게.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걸 말로 기준 위도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위도를 찾아봤더니, 위도를 1시간 찾았는데 제대로 나온 지도가 없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하면, 위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해외를 다니면서 매년 체감을 해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국의 위도가 대략 알래스카 위도입니다. 수도 시작해서 내가. 그러면 겨울에 엄청 추워야 되는데, 여름에도 서운해야 되는데, 영국이 그렇게 안 춥잖아. 다 있는 사람 알잖아요. 그래서 그 위도란 정보를, 이건 적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하던데 무조건 물어야 되는 거는, 어느 도시 가면
인구하고 위도를 물어보세요. 그걸 생활화하면 그때부터 많은 정보가 역사 정보부터 시작해 정치 문화 정보까지도 다 그거에 왜곡되지 않고 갖다 붙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국하고 알래스카가 위도가 비슷하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온도 차는 이렇게 나지? 위도가 비슷하면 일사량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 나지? 다 알죠? 뭐죠? 멕시코 말로잖아요. 해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해류를 만나요. 그 전에 해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해류를 만나면서 인지 공간이 진짜 왜곡되어 있구나. 인지 공간이 진짜 왜곡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브레인 하면서 인지 왜곡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상처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내가 다른 말로 뭐 갇혀있다는 말도 쓰고 하는데 이렇게 갇혀있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일상 쓰는 필기도구부터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필기도구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 필기도구에.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이거 내가 아이패드를 저도 3년째 쓰고 있어요. 요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요거 유용할 때 있는데 우리 박자세는 기억을 하는 단체거든요. 기억의 왼수는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하면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는 이거 보이면 나도 기억했던 게 막 미끄러져 가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앞에 잘 몰랐으니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 단체는 강의할 때 스마트폰이나 이거 안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럼 처음 와서 몰라서 그러니까. 예. 그게 박자세 훈련입니다. 자, 박자세 노트가 어떤 건지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한번 선생님 잠깐 봅시다. 노트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게 또 박자세 노트 아니구나. 예. 자, 이렇게 뭐 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노트란 개념 속의 노트입니다. 근데 박자세에 와서 훈련해보면, 요거는 박자세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수첩이라 그래요. 그래서 박자세 노트가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있죠? 자, 박자세 노트는 사실 이래 쓰는 겁니다. 엉망이죠? 자, 머릿속에 노트는 엉망으로 쓰는 게 노트입니다. 노트의 본질은 자유요. 내 노트 보여줄까요? 이거보다 더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보세요. 내가 한 공부 관점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두 개 놓으면 모든 학생들이 이게 잘했다 할 거예요. 그런데 브레인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더 나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일제 자대고 그리지 말라고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 엉망으로 그랬죠? 그러나 이때 자유로운 거예요. 안 갇히는 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초등학생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노트를 했어요. 자, 우리 박자수도 이렇게 하는 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걸 수첩이라 그래요. 자, 수첩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수첩. 자, 써요. 자, 우리 이제 이걸 좀. 자, 박자수 수첩은, 자, 이게 수첩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옮겨가야 돼요. 지금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헷갈리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들고 다닐 수 없잖아. 이거는 언제든지 책상에 앉아 마음껏 누구 보여주지 않아요. 이건 들고 다니다가 계속 봐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 잘 그렸잖아. 칼라로 그리고, 그래서 엄청 정확하게 그리고, 그래서 이쪽에 자유롭게 마음껏 엉망으로 스케치하듯이 한 5번, 10번 하면 그림이 정착이 돼요. 그때 이래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는 수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내가 봤을 때는. 노트라는 개념이 너무 뿌리 박힌 거예요. 자, 다시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시 할게요. 3가지 할 때인데. 여러분들이 훈련은 브레인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훈련, 브레인이 창의성을 받는 이거예요, 이거. 제발 어린애들한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노트 잘 쓰는 걸 나무래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 최근 이게 이제 깨달아갖고 우리나라 이제 유튜브 중에 100만에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명지대 기록 전문하는 교수가 했는 그게 100만이 넘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사람도 내하고 똑같아요. 제발 노트 정성 들여 쓰지 마라. 망한다. 수첩은 정성 들여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수첩까지 이야기 잘하는데 노트 이야기는 그 벌써 유튜브에 100만에 오른 게 2군데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선물 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한동대 교수 한 명이 해갖고 100만에 넘었어요. 그 다음 명지대, 이 사람은 기록만 전공으로 한 그 전문가요. 그 사람이 100만에 넘었어요. 그 두 사이트 꼭 참조해보세요. 내 이론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노트 이렇게 깨끗하게 한 경우에 이걸 공부라 착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교수들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거 있죠. 그 최악의 학습법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해야 돼. 아까 보였죠? 이렇게. 냉면 묻다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집사람 보고 빨리 한번 찾아봐. 그래서 딱 찾아준 걸고 탁 그냥 캐치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무 데나 적어야 돼요. 어디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그냥 옅은지. 오케이? 근데 이 수없이 이야기. 내가 이제 경험을 30년 해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인생이 바꾸고 싶으면 단장, 진짜 그런 사람 나면 스마트폰 깨버리고, 헤드에 있으면 깨버리면 돼요. 그래, 딱 선을 끊고 돌아보면, 연락하다. 알았어. 너무 개판한다. 알았어. 내가 하여튼 뭐,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오늘 또 옆을 좀 갔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 정성들에서 해야 될 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첩은 이렇게 정성들을 하셔야 돼요. 컬러도 좋고. 예. 그 이건 왜냐하면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듯이 일주일에 한 권 써야 돼요. 예. 저는 이쪽에 지금 오늘 또 이걸 쓰면서 그냥 막 연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아무도 잘 쓰면 그러니까 쓰고 싶어져요. 잘 쓰면 에너지가 들어요. 됐죠? 이건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일제 자대면 안 돼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자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송가름을 다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아이패드는 가급적 이건 훈련센터이기 때문에 뭘 훈련하냐면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유교 훈련 오면 돼요. 유교 훈련 들어오면 계급장 다 뛰잖아. 저희 그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왜 그러냐면 점점 옛날에는 심지어 이 강의를 14주, 12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4주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올 때는 뭐 수도원에 온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냥 웃을 소리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 딱 오면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단절하고 기존의 자기 습관을 여기서 깨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막 얻는 거예요. 근데 나는 놀라워하는데 여러분들 크게 놀라워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찾아낸 거예요.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 찾는 과정에 벌써 성질이 급한 과정 막 몇 번 거친 거예요. 시간 없는데 제주도 위도 알고 싶은데, 예. 그래서 내가 400장 몇 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자료가 있어요. 오늘 오면서 다 넘겨봤어요. 넘겨봤는데 위도가 400장 세계 지도에 위도가 제대로 표시된 지도가 없어. 자, 오늘 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오늘 강의입니다. 됐죠?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해봅시다.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거 지우기 전에, 자, 이쪽에서 빨리 하겠게요. 자, 뭘 암기해야 되는가? 자, 이 여와서는 이해는 내려놓았어요. 이해하는 단체 아닙니다. 유교 훈련 가질 때 뭐 하는 거 없잖아요. 무조건 훈련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째로 암기하는 단체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암기해야 되는가? 그래서 암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암기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주어지면, 10시간이 주어지면 8시간을 공부할 욕망을 일으켜야 돼요. 함부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암기 만만찮아요. 저처럼 30년 동안 훈련한 사람도 이런 거 만만찮아요. 네, 이런 거 만만찮아요. 그럼 여러분들 몇 프로 암기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알아요. 내가 다 그거 좀 거쳐봤기 때문에 어금니 깨물고 막 그려보고 하죠. 그럼 몇 프로 암기가 되느냐 하면 한 30% 암기 될까 말까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잘 들었어요. 일주일 지나면 10%도 안 남아있어요. 한 달 지나면 그냥 없어요. 맞죠? 저도 그랬어요. 30년 전에 그래 했고, 이제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바뀌면서 그걸 노하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웬만히 암기의 달인이라도 한꺼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시험을 치면 되는데, 잘 들으세요.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루만에 암기한 거는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자기 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걸 암기하는데 다 암기하지 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3개만 내가 암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이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 30% 했던 그게 공고해야 돼요. 그거는 어떤 경우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남아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하는데 어떻게 암기했나 하면 문주리, 한강리, 명오리, 고운리, 문주란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거의 5년 전에 암기했어요. 근데 원래 다시 암기하려고 봤더니 거의 반 이상 잊어버린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암기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면 원래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영구적 암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영구적 암기로 넘어갔다는 거는 내가 10년까지 이걸 다시 안 해도 딱 보는 순간 암기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암기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먼저 첫 단계로 올라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무지하게 중요해 라는 것만 뿌리내주면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라고 뿌리내는데 가장 방해되는 걸 이야기 드릴게요. 스마트폰. 가장 방해돼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 자기가 막 슥슥슥 그리는 거 다 방해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박자세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볼펜 갖고, 자, 볼펜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급적 필기도구는 진한 걸 썼어요. 진한 거 썼어요. 진하게 쓰고, 나도 그러니까 만년필 갖고도 한 5년 해봤어요. 필기를 한 20년 한 동안에 만년필 한 5년 해봤는데, 최근 몇 년 사이는 만년필 안 써요. 기억나죠? 내가 만년필 쓰라고 했던 때가 있었던 거. 오래된 사람 있을 거예요. 만년필은 왜 안 되느냐? 잘 들으세요. 만년필은 뭐 이게 글 쓰는 데는 괜찮은데 공부하는 용으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우리 볼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수도 없이 훈련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까다로워져야 되느냐 하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누어 볼펜 하나만 씁니다. 그리고 자, 물어보세요. 내가 몇 종류 볼펜을 실험해 봤는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써본 볼펜 종류가 럽하게도 30종류가 넘어요. 자, 작년도 기억납니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볼펜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는 거 있죠? 그것만 해도 한 10종류를 보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이 보내줬어요. 다 페일했어요. 이거는 1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이름, 예, 엄청 바뀝니다. 왜 바뀌는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왜 그런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도를 그린다든지 뭘 공부를 할 때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암기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 브레인에 고속도로가 나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걸 갖고 어떻게 되느냐면 힘을 줘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과정이 암기가 돼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걸 내가 10년 동안 이야기해도, 자, 내가 그리는 거 보세요. 보입니까? 저 뒤에서도 보이죠? 몇 번 터치를 했겠어요, 이걸. 자,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진해요. 적어도 선 하나를 3분 이상 그립니다. 됐나요? 자, 보여줄게요. 오늘 강의를 한다고 해갖고 오늘 강의 준비하는데 거의 한 권을 다 써요. 자, 보세요. 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지금 20년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자꾸 하는 거 보면 100종류 이상 했다. 자, 보세요. 보여줄게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중간 단계 보세요. 중간 단계를 보셔야 돼요. 중간 단계를. 이렇게 엉망이에요. 아시겠어요? 중간 단계가 남아 있어야 돼요. 노트에는. 네. 중간 단계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오늘 이것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많은 걸 해봐요, 제가. 많은 걸 해보는데, 이거 보세요. 힘이 들어가야 돼요. 까맣게 이렇게. 네. 반드시 필기는 진하게 들어가야 돼요. 반복해갖고, 진하게. 네. 그래서 이게 수도 없이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도 오늘 하는 걸 내가 이런 걸 다 보세요. 자, 하학식이 나오는데, 하학식도 보세요. 진짜 이 노트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을 해봐야 돼요. 네, 이거 됐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창의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요. 매 순간 알아요. 창의성이 일어나는 순간을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지난주 강의했던 거 있잖아요. 언제 이렇게 머리가 확 터지느냐 하면요. 여거에 이 도표를 그렸잖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에 내가 영남육계, 경상무청군 할 때 까맣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유리판때기는 그게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종이가 뚫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 그 강도로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해보고, 그게 뭐 1년도 아니고 20년째 해보고 하는 걸 우리 회원들 그렇게 해주는데,
그래. 자, 그 정도 하고. 자, 이게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이게 안 풀렸어요, 문제가. 왜 안 풀렸냐면, 이 앞에도 내가 이 그림을 10번 이상 그렸어요. 하루가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찝찝해. 내가 알아. 전체 이 윤곽을. 근데 뭐가 안 맞아. 그게 봤더니 기준선을 그동안에 적도 하나를 썼던 거예요. 적도 하나를 써갖고는 이 5대양 6대주를 맞추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위도 하나 갖고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적도는 그랬지, 옛날에도. 그랬더니 위도 30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대도시하고 위도 관계가 어떤가 궁금해갖고 지금 1시간 전에 냉면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제주도 위도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홈런 쳤어. 좋은 지도 하나를 찾아준 거야. 그거 딱 봤더니 38도 딱 꺼내놓고 쫙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어떤 그림을 가도 안 헷갈려요. 기준점이 2개 생겼잖아요. 예. 자, 간단히 할게요. 아프리카 맨 끝단위 위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아프리카 아니고 남미 끝단위. 혹시 아는 사람? 남미 끝단위 위도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100만 원. 예, 거기 오셨네. 그 대략 60도입니다. 그리고 남이 북이든 60도 바깥은 인류가 못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내 적어놨잖아요. 바로 남미 끝단이 60도요. 예. 남미 끝단이 60도고, 아프리카 끝단이 몇 도인 줄 알아요? 요거 진짜 맞추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요. 확인해 보세요. 아프리카 끝단이 30도 정도예요. 한참 올라가 있어요. 그걸 옛날부터 알아갖고 내가 그릴 때 항상 보세요.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럼 아프리카 남단이 30도고, 아프리카 북단이, 자, 아프리카 북단이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 예. 이것도 갑자기 물으면 헷갈려요. 북반구예요, 아프리카 북단이. 아프리카 북단이 몇 도인가요? 이게 30도예요. 그럼 북이 30도에서 남이 30도, 그걸 찾는 게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나요?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오케이? 지리 1년 배우지 말고 요 몇 개 한 개 하면 다 풀리는 걸 그렇게 안 해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프리카 북단에서 아프리카 남단 사이가 60도요. 60도 같으면 계산되죠. 111 곱하면 얼마죠? 예, 대략 6천, 7천 킬로예요. 됐나요?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 이쪽이 8천 킬로라고 그랬잖아요. 감 잡혔나요? 자, 이런 걸 하다가 이게 왜 그렇게 욕망이 생겼나 하면요. 수도 없이 실패를 해보니까네. 그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위도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는 이게 1,000만 원짜리 지식이에요. 느낌상으로. 한 문제 안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여러분 지식이 되지,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 똑똑한 선생님 많았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 들었죠. 그 많은 유튜브 봤죠. 하루도 안 남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요. 오늘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는 진짜 이거 훈련 잘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세계 지도는, 우리 박자세는 모토가 세계 지도를 그리는 건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강의용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연습할 때는 세계 지도를 10분 내로 그려야 돼요. 10분 내로 그릴 수 없으면 자기 지식이 안 나와. 두 번째, 세계 지도에서는 위도 관계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양을 잘 그리는 게 핵심 아니고 그 비례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간략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간략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해갖고 어느 단계까지 되는 세계 지도를 비례 관계 그대로 맞게끔 5분 내로 그리면 그때 되면 이제 그 다음이 그 사람은 세계사, 지리학, 심지어 철학까지도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면 세계사나 철학의 공부 준비, 철학이나 모든 인문학의 공부 준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지도 못 그리면 아예 인문학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이룬 모든 걸 공부하시면 세계 지도를 못 그린 사람이 하면 전부 다 왜곡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다른 공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공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언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머릿속에 세계 지도의 그 위도 관계하고 딱 떠오를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거예요. 엄청 바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자, 그래요. 세계 지도는 그전에도 많이 그랬는데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자세하게 그리면 남지도 않고 또 개념이
개념을 실을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그리면. 예.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시아부터 먼저 그립니다. 자, 그러니까 저 방식대로 하면, 한 번만 그리면 언제든지 뭐 암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됐죠? 큼지막하게. 이쪽에 이제 위에 그 베링해가 있고, 캄차카반도가 있고, 기억에 캄차카반도, 그 다음 한반도. 놀랍잖아요. 같은 레벨을 봐야 돼요. 캄차카반도 있고, 한반도 있고, 자, 베링해 있고,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녀석은. 자, 베링해를 어떻게 처리해 준 거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자, 베링은 사람 이름입니다. 포토로 대제땐가, 고용된 지리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탐험가지. 요렇게. 뭐, 이거 두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쯤. 자, 이거 베링해를 합시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캄차카 반도를 그려줘야 되는데, 캄차카 반도 요게 가장 핵심은 이걸 굉장히 가도할 정도로 수직을 많이 늘어줘야 돼요. 여기에 뭐 만화의 중간에, 그거 다 따라올 수 없어요. 예. 쭉 그냥 수직으로 늘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들어가는 요거에 한반도가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면서 그냥 그려주면 돼요. 요 캄차카 반도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박자세 좋아하는 그냥 사각형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캄차카 반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다 알죠? 요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래서 먼저 리얼 지도를 보고 이렇게 칼처럼 생겼다는 걸 기억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한반도는 어디 들어오냐 하면 한반도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한반도. 그럼 이쪽에 산둥반도가 나오죠? 뭐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본을 어떻게 그려주느냐? 일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이렇게 타면 여러분들 많은 걸 배웁니다. 일본은 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 열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랬어요. 됐죠? 근데 일본이 대략 2000만 년쯤 전에 태평양판이 해저판이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질학에서 이쪽은 두 개로 떨어져 있잖아. 일본 대략 이쪽은 이렇게 돌고 나중에 필리핀판이 이쪽에서 올라와요. 됐나요? 이게 태평양판이고 이 필리핀판이 약 이렇게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되었는데 좀 더 가장되어 그리면 이렇게 되었어요. 일본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됐나요? 이쪽에 태평양판이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죠?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서진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필리핀판이 이쪽에서 어렵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로 쳐버린 거예요. 됐나요? 그럼 야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니은자 형태로. 조금 가정해 그리면 개념도 알겠어요? 네. 요게 신생대 마이오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덤으로. 그러니까 이 지도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그 이런 걸 다 알고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태평양판이 2억 년 전에 있었던 태평양판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산학기판. 그건 또 따로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본 열도는 기준점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안 돼요. 대략 일본 열도를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사각형.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 강의는 지도 하나만 제대로 잘 그리면 앞으로 많은 공부들이 이제 요에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1번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1번인데 요 선이 일본 밑단, 제주도 이쯤 일본 밑단이 30도라는 거예요. 요게 기준점이에요. 예, 30 노스, N30. 요런 걸 적혀야 되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와서, 네, 한 번 더 가야 돼요. 이게 아시아를 그리기가 굉장히 모델링 하기가 간단치 않아요. 그러면 이쪽이 강둥성 쪽으로 늘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강둥성까지 늘어오고, 그 다음에, 자, 인도 차이나, 라오스, 베트남, 태국 있잖아요. 그 전체를 한 덩어리 처리해줘야 돼요. 사각형으로.
그래서 쭉 좀 늘어오고, 폭을 굉장히 크게 잡고, 예.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인도 아대륙을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면서 이제 스토리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인도 아대륙은 요 맨 밑에 이제 하이난섬, 뭐 타이완섬, 다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요거는 인도 아대륙은 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수평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형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요 끝단이 이 끝단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이 끝단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상당히 있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까지만 처리해주면 돼요. 아시아 쪽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이게 아시아예요. 자, 이제 그려놔놓고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가로폭이 좀 비율이 틀렸죠? 느껴지나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려놔놓고 보면 알아요. 그래서 왜 이 반복해서 그리는 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이게 한 10번 이상 그려봐야 돼요. 그려보면 느낌이 생겨요. 아, 요게 좀 좁구나, 길구나, 이걸 알아요. 지금 아시아 대륙은, 조금 더 옆으로 가도 돼요. 느낌이. 그러면 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주를 넣어줘야 돼요. 호주가. 호주 넣는 게 간단찮아요. 뭐 기본 지식은 뭘 알아야 되냐면, 호주는 바로 한반도 밑에 있어요. 그건 다 알죠? 바로 한반도 밑에 있어요. 그런데 호주를 어떻게 빼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리고 바로 싱가포르가 위도가 얼마쯤인지 아는 사람? 싱가포르 다 갔다 왔을 거예요. 난 안 갔는데. 싱가포르가 거의 적도입니다. 적도. 거의 적도가 지나갑니다. 놀랐죠? 자, 우리나라 싱가포르 그렇게 많이 가면 사람인데, 싱가포르가 적도가 그 적도 부분이라는 걸 실제로 느껴본 사람, 찾아 확인해 본 사람, 위도 제로 부분이라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싱가포르 한 번 가지 말고, 싱가포르가 그 적도 부분에 있다는 게 아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말라카 해협이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워낙 중요합니다. 그 말라카 해협 그쪽에 싱가포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르네오 뭐 수마트라 뭐 쫙 있어요. 다 그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푸아누기는 다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요 산막 꺾어주는데, 잘 들었어요? 요 꺾어주는 요 포인트가 바로 적도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적도 위치만 알아도, 전 세계 적도 위치만 알아도 이제 무슨 다른 뭐 공부를 할 때, 자, 이렇게 기준점 잡아놓고 적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오고, 여기서 꺾이는 점. 자, 호주는 적도 밑입니다. 남반구잖아요. 꽤 밑입니다. 사실은.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바로 밑으로 해갖고 호주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하면, 호주가 상당히 크잖아요. 크게. 대략 호주는 제가 뭐 7번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게 호주예요. 크기하고 느낌을 가져야 돼요. 오케이. 남극이 호주의 몇 배? 남극이 얼마나 넓어요? 아무도 몰라? 10년째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아니, 남극이 대륙이 있나요? 없나요? 또 그건 알지. 그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 대륙이 드러나잖아요. 그 남극 대륙의 면적이 호주보다 커요, 적어요? 그 얼마나 크냐, 이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내가 해마다 강의 때 해마다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가가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안 써봐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써보면서 쫙 해보면 안 잊어요. 거의 2배입니다. 잊어놨어요? 적어놨어요? 호주는 한반도의 남극은 호주의 2배. 그 다음에 그린랜드는 한반도의 몇 배? 11배. 기억해놔야 돼요? 제발 그런 거 모르고 세계사 공부하지 마세요. 다른 공부하지 마세요. 차라리 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거부터 알고 있으면,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직감적으로 하지.
이거 모르고 다른 많은 잡다한 지식 알고 있으면 전부 다 편향돼 있어요. 내가 물어보면 그거 갖고 유추를 하면 다 틀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호주에 30도가 어디 지나가느냐 하면 여기 지나가요. 예. 그래서 노상이 퍼스부터 출발했거든. 여기 6번째 일 갔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30도 약간 온대요. 온대 중에 약간 따뜻한데요. 그 온대 비가 많이 와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이거 30도라는 거 퍼스가 이랬다 나오면 끝난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여기 인도양이 있지. 오늘 배운 것도 여기 갖다 붙이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오늘 지금 4시간만 들으면 이제 뭐 해외에 앉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네. 자, 요거 남이 30도, 그 다음에 자, 빨리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호주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미국을 이어야 돼요. 북미 대륙을 이어야 돼요. 자, 북미 대륙 어렵습니다.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붙는다 심치고 북미 대륙을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태평양을 좀 크게 하니까는 뭐 하이트보다 크니까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가장 먼저 간단히 북미 대륙 그리는 거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경사가 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쭉 꺼버렸어요.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거 그냥 쭉 꺼야 돼. 예, 쭉 꺼고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 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이 이렇게 그리면 멕시코만 있잖아요. 멕시코만. 예, 플로리다에 있는 거 멕시코만이 이렇게. 자, 미국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 패턴 미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수평이에요. 수평, 지도를 봐고 수평이 딱 나오면 무조건 그 위도를 확인해 놨어요. 이게 아주 놀랍게 정확히 30도예요. 예, 놀랍죠? 여기 30도예요, 30도. 안 헷갈려, 그러면 이제. 예, 상당히 남쪽이에요, 이게. 이거 있죠. 조금 하면 이거 마야가 있고 저쪽 하는 있잖아. 이쪽이 완전 열대잖아요. 이거 30도예요, 그러니까. 됐죠? 그 플로리다 얼마? 나 요 끝까지 가봤어요. 유학 시절에. 뭐 또 집사람 운전했지. 요 가면 여기 키 웨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가본 사람? 오이, 키 웨스트. 그 해밍웨이 집 가셨죠? 예. 요 가면 끝에 가면 해밍웨이 집이 있습니다. 키 웨스트 요까지 가기 전에 거의 한 200km쯤에 점점이 섬이 7, 8개 있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꼭 미국 가면 한번 가보세요. 섬이 이렇게 있는데, 이래갖고 이제 여기 키 웨스트 이쯤 있어요. 요 키 마라톤도 있어요. 우리 키 마라톤에서 하루 잤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내 기억에 한 200km쯤 되는데, 200km인가? 여기에 다리하고 연결 다 돼 있어요. 요게 섬이 얼마나 좁으냐면요. 이 가정이 아닙니다. 섬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거서 여기까지 몇 킬로 안 돼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요거도 바다고 요거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해밍웨이 집이 있어요. 이야, 일단 갔다 와야 돼. 그래갖고 여기 2월 달에 갔는데 여기 해수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갖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미네소타 갔더니 눈이 1m 사이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 이만큼 길어요. 이런 건 이제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박자식으로 훈련 좀 받은 사람은 올해를 기점을 해갖고 이 지도 훈련을 한 달 정도 하시고 나면 이제 내가 그래 모든 인문학이든 역사 공부했던 게 이제 전부 다 갖다 붙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안 헷갈리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 멕시코만이 30도다. 북이 30도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 30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쯤에 와서 여기 와서 너무 멀리 왔나? 이렇게 꺾어져야 돼요. 이게 꺾어져요. 꺾어지고 미국 그리는 거는 조금 연습해 보면 안 어려워요. 자, 이어서 꺾어진다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하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멋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기 전에 이건 알아야 돼요. 오케이? 이거 뭐예요? 허드슨만이에요. 여기 5대5가 이랬잖아.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노렌타이드 빙하가 언제까지 있었냐면 8,000년, 8,000년 전까지 있어요. 지금부터. 예. 농업혁명 이후에 역사시대 들어와서도 이 노렌타이드 빙하가 이까지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녹으면서 이 빙하가 일로 또 깨져나가고 북대서양에 예, 항공모함처럼 수백만 개가 떠돌아다녔어요. 그 떠돌아다니는데 이거 뭐 수없이 강의했잖아. 빙하 끝에 있는 요 빙태석이 쌓여있는 요게 무슨 주기요? 5번 나왔다는 게 논문. 하이니 주기잖아.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 전체 지도 속에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옷을 샀는데 옷걸이가 없어갖고 방치된 거예요. 오케이?
지도만 알면,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했으면 지도를 딱 하고 나면 다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허드슨만이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전에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이렇게 늘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30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30도 어떻게 되냐면, 요 멕시코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엄청 중요한 걸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미국의 동부 있는 산맥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아팔라치안 산맥이죠. 자, 아팔라치안 산맥이 지금 얼마쯤 돼요, 높이? 오늘 강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대한량 산맥과 똑같아요. 뒷산입니다. 1000m 넘는 거 없습니다. 200m, 300m, 500m 이런 겁니다. 이게 잘 들었어요. 고생대 때 이게 얼마나 높이인 줄 알아요? 히말라야보다 높았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그게 3억년 동안 다 이루어도 남아있는 게, 자, 그게 어떻게 남아있는가 보여줄게요. 아플리치안 산맥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아팔라치안 산맥입니다. 아팔라치안 산맥이. 예. 요거 이렇게 있어요. 아팔라치안 산맥이, 요거의 아팔라치안 산맥이. 요 위치에 있다는 거. 예.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바로 여기 이제 보스턴하고 저 미국의 루지애나 뭐 동부 저 조지아까지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걸 잘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30도. 자, 이게 자꾸 헷갈려요. 나 자꾸 그리면 이게 위를 그리게 된다고. 그럼 뭔가 공간이, 도형이 왜곡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을 바라야 돼요. 그때 이제 실력이 탁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수를 해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할게요. 왜 학습용 노트가 이게 최고냐 하면 실수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쓰는 노트는 학습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노트는 브레인에 아주 안 좋은 노트예요. 무조건 실수를 해야 바로 실수를 고치는 과정이 학습이요. 그걸 해보면 이게 좀 더 늘어오는구나. 30도라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요. 조금 더 늘어오고, 그러면 요 30도에서 먼저 그려주고, 이게 멕시코만이에요. 요게 멕시코만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 플로리다 이렇게 나오잖아. 뭐 더 보여주기 하려면 플로리다 같은 게 플로리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완벽하잖아. 이렇게 있어요. 됐죠? 네. 오케이? 좋아요. 플로리다. 네. 요 가봤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멕시코만 이쪽을 잘 처리해줘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유카탄 반도 늘어오잖아요. 유카탄 반도 있고, 자, 이쪽에 하면, 자, 아즈텍까지 나와요. 여기서 꺾어줘야 돼, 이렇게. 여기서 꺾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영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예. 예. 그 아이패드로 하면 왜 안 되는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진리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아이패드로 해보면 너무 선이 자유롭게 나와버려요. 만년필하고 아이패드도 비슷한 게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자, 오늘 신문에 내가 어제 토요일 했잖아요.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제목이 너무 자기계발서 같은 거라 갖고, 뭔가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오늘 아침 먹으면서 내가 그 책을 자세히 봤어요, 설명을. 그 책이 이런 책이에요. 이번 주에 나오던 자기계발서 비슷한 책인데, 자기계발서를 반대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만 얻어가면 돼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계발서가 왜 안 좋은가? 그걸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반전을 해요. 잘 들으면 아주 묘한 표현태가 들어있어요. 이런 거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계발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더라가 그거잖아요. 맞죠? 자기의 특징은 헷갈리지 않게 내가 요렇게 지금 내처럼 하는 게 자기계발서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게 자기계발서잖아요. 맞죠? 그런데 두 번째 스타일은 이게 실제인가, 일어나는 실제인가. 두 번째 스타일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 지금 노트 이야기가 바로 리얼해집니다. 그거야, 박사님, 개파관 박사가 당신이 그렇게 써갖고 당신 거 맞지. 노트가 적합하고, 그거는 필기도구나 노트는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그 환경이 다를 때 다르게 쓰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자, 내처럼 딱 해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다른 거는 효과가 없어라고 하는 스타일이 자기개발 스타일이에요. 됐죠? 다 알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 실상은 뭐냐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또 연령이 다르고, 배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맞는 필기도구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이 두 문장을 놓고 실제는 어떤 게 가까운가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0% 사람들이 이게 더 실제에 가깝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죠? 직관적으로 맞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캐릭터 다르고 뭐 유전적으로 다 다르니까 그거 맞춰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고 자기개발수는 요거 아니면 별 효과가 없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사보고 싶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그 요약을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제로 모든 게 상황마다 정답이 있는 쪽으로 갔는가 아니면 한 70%, 80% 하나의 상황으로 답으로 갔는가 인류 역사상 많은 걸 체크를 해보는 게 그 책이에요. 답은 7, 80% 하나의 상황으로 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까요? 이거는 내가 최진석 교수하고 서울대 교수들하고 모임에서 한때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케인즈 이론은 그 뭡니까? 그 시장 자유경제 누구야? 그 대장. 그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하고 케인즈하고 이쪽이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시장에 맡겨 두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최근에. 시장에 맡겨 두고, 자유롭게 하는 게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발전했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상황에 맞게끔 해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움직였냐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선필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근거를 제시하는 실제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김태우 교수 김태우 교수는 산업혁명 전문가고 그 사람이 했는 유튜브는 400만에 조회됐어요. 내가 몇 달 전에도 만났어요. 김태우 교수가 서울대 산업공학학 교수가 산업혁명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잘 몰랐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정부의 가이드가 있었고 규제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따르셨나요? 우리가 대충 어떤 필기도구나 이런 걸 내버려 두면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게 맞지 그게 일률된 답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느끼는데 과연 역사는 그렇게 움직였느냐 이거예요. 그걸 많은 사례들 해봤더니 80%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대부분 경우에서는 정답 가까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랬나요? 예. 이 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개인이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그걸 느껴요. 내가 만년필도 한 5년 써봤어요. 다 해보니까네 딱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어른이 된다는 것은 들어서 그럴듯한 이야기하고 실제하고 구분할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규제가 들어갔고 가이드를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버려둬 갖고 뭐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 책들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볼까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남미를 이어야 되잖아요. 항상 너무 놀라워요. 해보면. 남미를 이었는데 이게 이었을 때, 벌써 인지 공간이 왜곡이 됐던 저처럼 훈련을 많이 한 사람도 실제로 해보면 왜곡됐다는 거 알아요. 항상 그려보면 나는 이걸 위로 그려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 보면 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돼. 실제는 왜 그러냐면 금방 알아. 남미를 이어서 끝에서 남미가 나오잖아요. 그러기엔 남미가 지금 에콰도르가 적도 이어지는 이쪽이 있잖아. 이해됐나요? 이게 진짜 온 거예요. 이때 뭘 느끼냐면 훈련을 웬만히 해도 인지 공간이 왜곡되어 있는구나.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럴 때 이걸 위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커 보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됐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늘어오는데 간략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때는 한 방법이 있어요. 이걸 좀 더 늘어주면 돼요. 좀 더 늘어주고 멕시코 있는 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거 간단찮아요.
콜럼버스가 왔던 데가 이쪽입니다. 오케이? 이거 사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쪽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요거 이렇게 꺾이는 거 아시는 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콜럼버스 이야기 못 읽어요. 이거 꺾여요, 이거. 이거 상당히 꺾여, 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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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렇지, 여기 조금만. 아니. 예. 그래. 이게, 이것도 사실은 2번 꺾여요. 2번 꺾이는데 이제 갈락갈락 하다 보니까네. 30도 늘어보자. 이어서 실제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렇게 또 꺾입니다. 이게 2번 꺾여요. 2번 꺾여요. 그러니까 요 2번 꺾어야 돼.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 내가 갈락하다가 생긴 사건이요. 그러면 이제 됐죠. 2번 꺾이면, 요 2번 꺾이는데, 요렇게 하면, 요거 멕시코만이 들어오잖아. 그래도 지금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차이 나잖아. 그래서 진짜 공부는 뭐냐 하면, 실제 지도를 놓고,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그래 보았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요걸 깨달을 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딘가 좀 더 낭낭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자, 됐죠? 이까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히 늘어와야 된다. 자, 요거 처리해주면 남미 역사가 보입니다. 이쪽을 잘 처리해주면. 자, 적도를 양보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에콰도르 알잖아요? 그럼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남미를 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남미는 어떻게 돼 있나 하면요. 요거에서 이렇게 와갖고, 이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나마. 요거 요렇게 꺾어져요. 요렇게 확 꺾어야 돼요. 요 딱 꺾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늘어와요. 늘어오고, 그 다음에 확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확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확 들어가서, 그 다음에 수직으로 그냥 늘어와 주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끝단에서 30도 더 늘어와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 처리는 일로 수평으로 가야 돼요. 수평으로 가고, 재밌는 게 요거하고 요 곡선을 알아야 아프리카를 그릴 수 있어요. 아프리카가 이어서 만나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소리 나오네, 이제. 아프리카 이어 이렇게 있어요. 아틀란스 한번 이어 있어요. 에팔라이스 한번 같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참. 네. 아프리카 이어 붙어 있었던 게 이렇게 그대로 슬라이딩에 일로 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 곡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직선이. 그래서, 자, 남미가 어떻게 되는가? 남미 이렇게 해서 이까지 와갖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늘어와야 돼요. 수직으로 늘어오고, 그 다음에 얘는 가차없이 이렇게 돼야 돼요.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것도 뭐 2단계인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냥 알죠? 칠레 우리 가봤잖아. 이까지 늘어와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끝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 확인해 본 사람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남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극 끝자락하고 이 밑에 스코트 해양판인가 해갖고,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남극이 여기 있습니다. 남극 가는 기지도 요 있어요, 요거.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갑니다. 예. 여기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파타고니아 요 가봤잖아, 우리도. EBS 세계 테마기행 꼭 해줘야 돼요. 박성희 선생님 오늘 안 나오는데 해야 돼요. 또 내가 가갖고 그 등산하다가 늘어오다가 완전히 그 밤늦게 늘어오는데, 예. 그게 처음 다 가본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됐죠. 남미. 됐죠? 그래서 요소까지 30도요. 30도부터면, 예, 곱하기 111 딱 해주면 킬로가 딱 나오잖아요. 그 두 잣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리파인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린랜드가 여기 있어요. 이제 그린랜드 어디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 아세요. 그린랜드 그냥 사악히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한반도 11배입니다. 이게. 그린랜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린랜드예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됐죠? 네. 자, 빨리. 오케이. 자, 빨리 합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하고 유럽을 그려줘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지브롤터 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지브롤터 얼마나 그랬어요? 38도. 그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감을 잡아야 돼요. 오케이. 자, 빨리. 지브롤터가 38도라 그랬잖아요. 저게 30도잖아요. 상당히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프리카부터 그려줄게요. 아프리카부터. 자, 아프리카를부터 그려도 되는 게, 자, 그건 알려줄게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아프리카를 그릴 때,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하고, 이거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오고, 그 다음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그냥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는데 요거에 알통처럼 이렇게 나와요. 적도가 바로 요렇게 지나가요. 아시겠어요? 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 지도 한번 보세요. 요게 그대로 수직 나오는데 요 살짝 나와요. 요거 적도가 지나갑니다. 적도가 상당히 밑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뭐냐면, 아프리카는 북쪽으로 여서, 요쪽이 뭐냐면, 요게 지브롤터가 있고, 요게 살짝 떨어집니다. 요게 정확히, 요 카이로가 있는 데가 뭐냐면 30도입니다. 북이 30도입니다. 카이로가 북이 30도입니다. 자, 아프리카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도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적도만 알면, 적도 위에 반, 적도 아래 반,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자, 아프리카 그려볼게요. 그럼 대서양은 뭐 태평양보다 적으니까 일단 그 기본 지식으로 해갖고 이제 들어가면 돼요. 자, 빨리.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쯤에서 그리면 돼요. 대략. 자, 어떻게, 이제 방법을 가르칠게요. 이제 답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이쪽에 이게 갈라졌잖아요. 직선이 두 개잖아.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바로 아프리카에 그대로 있어요. 다 알잖아. 이게 바로 백연의 대륙이동설이잖아. 그대로 그냥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떻게 되냐면 요 기울기대로 여기다 그려주면 돼요. 이쯤 해갖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약간 늘어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여기 글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고 요쯤 적당해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내려오다 살짝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딱 적도로 지나가요. 예. 요게 아프리카 지도 그런데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가차없이 수직으로 내려오면 돼요. 수직으로 내려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프리카 끝이 얼마냐 하면 30도요. 남미 30도. 어디야? 호주 끝하고 맞추면 돼요. 대략. 호주 끝하고 맞추면 돼요. 예. 놀랍죠? 예. 호주 끝하고 맞추면 돼요. 그래서 호주 끝하고 대략 맞추고, 아프리카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살짝, 자, 어텐션. 자, 보세요. 갖다 붙여보세요. 요 곡선이 바로 요 직선이요. 요 직선이. 됐죠? 요 직선이 바로 요 직선이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아프리카는 특징이 뭐냐면, 그걸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대항해 시대나 뭐 이런 공부할 때, 이게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를 그냥 알아요. 요거는 요렇게 돼요. 살짝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요. 이쪽에 아프리카 처리하는 게. 여기 케이프타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요. 한 번 더 꺾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가요. 자, 요겁니다. 지금 이거 오늘 요거를 잘 그래야 오늘 강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어려워요. 소말레아에 있는 부분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더 삐져나와요. 이 곡선이 직선이 3개쯤 돼요. 그리고 갖고 소말리아가 바로 적도에 있어요. 적도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게 소말리아, 이게 아프리카 뿔이라 그래요. 소말리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소말리아고, 그 다음 뭐, 사실은 여기 수직인데,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갖고, 그냥 홍해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 사우디. 그러면 이제 확인해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사우디 끝단하고 적도 사이 관계를 확인해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나도 지금 정확히 맞는지 몰라요. 이렇게 딱 해놔놓고 구글 들어가갖고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 기억이 돼요. 그 과정을 그릴 때 모든 포인트와 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때 머릿속에 왜곡 안 되는 세계 지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대략 뭐 됐네.
아프리카 상당히 큽니다. 아프리카 상당히 커요. 남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거 요렇게 돼 있습니다. 살짝 요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너무 길게 그랬네. 이거 혹시 이거 떨어지는 거 알아요? 이거 엄청 떨어집니다.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요. 네. 수직으로 떨어지고, 지금 이 그림이,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이게 30도라는 걸 기억했다고, 찾았다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거 30도, 이거 30도 맞춰야 돼요. 이거 30도. 어렵죠? 이제 얼마나 어려운 게 이해하셨나요? 예, 세계 지도 잘 그리는 거는요, 진짜 한 달 훈련하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회를 배우든 역사를 배우든 뭐 정치, 경제를 배우든 왜곡이 안 돼요, 정보가. 딱 듣는 순간, 그쪽에. 나는 지금 이제 저기 해류하고 다 이으면요, 그 지역의 위도 딱 이야기하면 온도가, 여름의 온도, 겨울의 온도가 얼마쯤 될까 감 잡을 수 있어요. 그쯤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게 30도, 이게 카이로가 있는 거가, 예, 북이 30도예요. 북이 30도. 북이 30도고, 자, 대충 됐죠? 정확하게 이 30도, 이 30도요. 이게 60도요. 요 포인트가 아니고, 요 포인트는 얼마예요? 38도요. 요 지브롤터 요 있잖아. 그 지브롤터 암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저한테는. 됐죠? 좋아요. 자, 아프리카 처리해 줄게요.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들어오는 점, 지금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 탁 드러났죠? 자, 뭐 어디 잘못됐는지 감 잡았나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 이거 너무 길잖아. 됐죠?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됐나요? 어디 틀린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올라갔죠, 이게. 예. 그 정도. 다 일일이 다 하려면 몇 분 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처리가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요게 조금 더 늘어와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프리카에는 여도 수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도 한번 찾으면 거기 수직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수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고 어려워요. 몇 단계를 거치다 몇 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 대략 사우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말리아. 자, 그럼 요걸 좀 정리해 줄 수 있죠. 요게 지금 조금 더 늘어오는 게, 뭐 지금 이거하고 지금 또 맞추려면 제가 다 권쳐야 돼요. 그까지 할 수 없고, 이걸 좀 그러면 쑥 늘어줘야 돼요. 요걸 지금 뭐 좀 더 길게. 요게 2300km입니다. 홍해 폭은 300km. 폭은 넓은데 300km. 이건 길이가 한 2300km 돼요. 길이 깁니다. 뭐 길게 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요 카이로 요 있어요. 이 부분은 엄청 여러분들 상세히 그려야 돼요. 에집트 역사 요렇게 와갖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해줄게요. 이쪽 부분은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나이 반도가 있고, 요렇게 곧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쯤 올라가서 지중해 한가운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갔던 아나텔라 공원이 나와요. 소아시아가 이렇게 나와요. 소아시아 이렇게 나오고, 자, 요것도 아세요? 소아시아는 요쪽은 요 가운데, 이쪽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비율이요. 오케이? 예. 확인해 보세요. 예. 나는 매번 그럴 때마다 확인해 봐요. 사이즈를.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이쪽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죠? 흑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흑해 이렇게 올라가고, 이 부분은, 자, 이제 됐네. 흑해가 가로 세로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오케이? 예. 흑해.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 갔던 이스탄불.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요게 보스포러스 해협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이쯤 와갖고, 예, 요렇게 해갖고 그리스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아테네가 몇 도? 38도. 그렇죠. 얼마나 틀린지 알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러면 이걸 한 달 정도 훈련해갖고 다 맞춰갖고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학원 원장 몇 분 보이는데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세요. 딴 거 아예 강의를 한 달 하지 말고 초등학생들 가장 머리가 상상 돌아갈 때 이걸 딱 한번 해놓으면요. 걔들은 다른 과목, 인문학 전체 1년 공부하는 나왔습니다. 느끼시죠? 예, 가정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예. 나는 시간 있으면 좀 더 마차가 다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러려면 이거 여러분들 적어도 한 100장 그려봐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 보세요. 요거에 이제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키스해 주면 돼요. 요거 두 개 만난다 하고 너무 요게 이제 지브롤타죠. 자, 이베리아 반도 그려주면 돼요. 자, 지금 잘 따라오세요. 이베리아 반도 그려주고 어떻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노르망디, 어제 노르망디 쪽 했잖아요. 뉴스에. 노르망디 어디 있느냐? 요 노르망디에서 목이 수직으로 곡장 올라가요.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여가 뭐냐면 영국 여 있잖아. 여가 알래스카 위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물론 영국의 북쪽입니다. 영국의 끝쯤이 알래스카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처리해주고 곧장 노르망디 올려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자, 여건 틀렸죠? 어떻게 틀렸나? 요거는 목이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예, 그대로 올라가고 됐네. 뭐 이탈리아 선양하고 그리스 반도만 처리해주면 되죠. 됐죠? 예, 됐죠? 특히 지금 이게 자, 됐어요. 다 됐어요. 굿. 됐죠? 자, 요거는 또 어떻게 처리해주나 하면 페르시아만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지도가 거의, 예, 완벽하게 끝나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붙여보세요. 통으로 말을 붙여보세요. 요거 만나죠? 됐죠? 붙이면 요거 만나요.